요즘은 정말 세월은 항상 빨리 가건만 세월 빠른 거하고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적응을 하고 살면 좀 낫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적응 안 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그걸 잘 이용해서 더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래 이렇게 그 미디어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전에 우리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 3사, 테레비 이렇게 옛날에 그 SBS가 생기고 나서 엄청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방송 채널 하나 늘은 것만 해도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풍성했었는데요. 갑자기 채널이 수십 개가 촥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이 국민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선택권이 많아지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이란 건 참 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봐서, 어떤 사람은 내 TV 조선만 보고, 어떤 사람은 손석희만, 요즘 안 나오지만 손석희만 보고, 이렇게 사람마다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종합편성 채널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미디어에 위기가 생겼어요. 유튜브가 생기더니 KBS, MBC, SBS 잘 안 보게 되고, 종합편성 채널도 잘 안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집 테레비에 유튜브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아직도 뭔지 모르고 그냥 KBS, MBC 보겠죠. 그런데 내가 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다 보니까 내 집에 유튜브가 되네? 이러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시시때때로, 거기는 늘 어느 때나 대기 중이니까, KBS, MBC는 대기 중이 아니잖아. 일부러 내가 그 시간을 찾아야 되니까.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집에 아직도 유튜브가, 폰으로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통신 어떤 걸 이용하는지 몰라도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 통신 채널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욱더 방송 3사, 종합편성 채널 이런 거 이제 안 보게 돼. 이제 드라마조차도 우리가 이제 8시에 꼭 아니면 밤 10시에 꼭 미니 시리즈나 주말 드라마, 매일매일 드라마 이런 걸 꼭 보지 않아도 넷플릭스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국내 지금까지 했던 유명한 드라마, 또 해외의 미드, 일드, 세계적인 드라마들 꽉 찼고, 영화들이 또 꽉 찼어요. 봐도 끝이 없어. 봐도. 그래서 더더욱 메이저 채널, 국내 메이저 채널 이용하기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또 이용하게 되는 그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게임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게임 세대가 아니잖아. 사실 저는 약간 게임 세대 쪽에 들어가나 절에서 출가해서 살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게 이렇게 맛을 못 들였어요. 사실 제가요 이렇게 스님 담배 안 피우죠? 그런데 저 안 피우죠. 근데 제가 정직해서 안 피우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못 배웠어요. 이렇게 못 배운 게 잘 된 거죠, 그죠? 못 배운 게 아주 잘 된 거예요. 만약 배웠으면 저도 꼴초 이렇게 여러분들 안 보는데 방에 혼자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피고 있겠죠. 우리 사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형님 계속 담배 피시고 그래 하셨거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들은 담배 안 피는 것 같지만 피는 분은 의외로 많아요, 보면. 저는 천우신주라고 해야 되나? 참으로 다행히 그걸 배우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임 시장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뭐 이렇게 텔레비전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컴퓨터로 많이 하다가 스마트폰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늘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 한다고 아이들이 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게임 문화도 이제 바뀔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KBS, MBC 하다가 종합편성 채널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나오듯이 게임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게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게임을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처럼 여러 개의 드라마나 영화를 모아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게임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구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MS에서 큰 게임 회사를 뭐 17조, 8조 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M&A를 해서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것이 클라우드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많은 영화나 그 드라마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놓으려면 엄청난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자기 서버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많은 게임들을 다 이제 들이게 해서 그 게임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튜브 볼 때 광고 보고 보죠? 그죠? 저는 광고 안 보고 봐요. 저 유튜브 아주 자주 봐가지고 강의도 맨날 보고 그래가지고 7,900원 내면 강의를 안 받아. 뭐 광고를 안 보고도 그냥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광고 안 보고 보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알뜰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광고 그거 뭐 귀찮지도 않아요, 스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알뜰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볼 수가 있고 넷플릭스도 이제 구독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한 달에 12,000원, 13,000원 내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게임도 역시 그 많은 것들을 얼마 뭐 15,000원, 만원, 뭐 2만 원 이렇게 내고 구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그 거의 모든 뭐 영화사나 뭐 이렇게 드라마 제작사, 뭐 기획사들이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에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나라는 큰 수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컨텐츠라든지 이런 그 드라마 제작사 이런 데는 엄청난 비용을 넷플릭스한테 받아서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온 세계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 민주주의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있잖아요. 지역 경제, 지방 경제, 뭐 곳곳이 더 소중한 이런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다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글로벌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하지 않으면 그럼 도태되고 아니면 이렇게 후퇴돼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그러니 만약 이렇게 이제 우리 다행히 넷플릭스가 이제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괜찮아서 너희들에게 제작비를 줄게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줘 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장은 참 난감한 거예요. 마치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광고 시장이 팍 죽었거든요.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지역에 있는 광고 우리 아트라인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무슨 기획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 중에 기획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나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야, 저거를 어떻게 밥은 먹고 사나 이러면서 밥은 먹고 사나. 아, 저거 쉽지가 않은데 광고 시장이 이렇게 구글 폰에 있는 구글, 애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세계의 광고 시장들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이 대기업들이 보면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이 광고 시장이 줄은 게 아니라 파이가 줄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광고업주들이 망하고 있죠. 요즘에 누가 KBS, MBC에 광고를 맡기겠어요? KBS, MBC에 광고를 올리는 그네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게 큰 메이저 광고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광고 회사들까지 이제 이렇게 수주가 안 들어와요. 뭘 맡기질 않아요. 책도 잘 안 만들고요. 홍보지도 잘 안 만들고요. 다 줄이고 달력까지도 심지어 잘 안 만들고 그냥 예전에 달력 여러분들 은행마다 뭐 이렇게 농협마다 다 달력 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달력도 몇 개밖에 안 주고 거의 다 이제 안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고 시장도 팍 죽지. 지금 말한 이제 다행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만들어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는 정말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게임 시장도 큰 이제 바람이 불겠죠.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뭐 넥슨지나 이런 이 게임 회사들이 야 이거 어쩌지? 지금까지 NC소프트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렸는데 아 요게 지금 이제 절로 들어가야 되나? 이제 MS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이걸로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게임 회사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거지? 뭐 굉장히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우리 게임 회사가 세계적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분발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하다가는 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서 훅 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은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뭔가를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떠밀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더더욱 이제 우리야 이제 뭐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말년을 보내면 되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직장을 가지려 해도 직장의 선택이 확 줄어서 이제 공무원도 상담 못 해요. 지금 서로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5년, 10년 지나면 공무원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공무원 시장도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별로 뽑지도 않고, 뭐 다른 중소기업도 사람을 안 뽑고 있고, 그럼 자영업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계 메이저 공룡들이 모두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하고는 데는 전부 다 무너지고, 자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치킨집을 해도 배달비 때문에, 짜장면집을 해도 배달비 때문에, 그전에는 짜장면집을 하면 우리 집에서 고용해서 그 사람 배달시키고 해서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달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 비용이 엄청 나요. 또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이나 어디에다 올리는 요기요 이런 데 올리는 그 서비스 비용도 적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팔아봐야 남는 거 1,000원 뭐 남는 게 없어요 보면. 치킨 시장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화장품 시장 말할 수도 없죠 정말. 아이고 다 없어지잖아. 동네 화장품 시장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옷 시장 뭐 이런 것도 패션 시장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온라인화되고 온라인화가 되면 이게 이제 내가 왜 온라인에 차리는 이런 것보다는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온라인 시장 다 갖고 가니까 그 참 난감해요. 그러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시장에 가서 내가 원서를 내야 되나? 일단 이제 어디 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좋은데 참 안 뽑으니까 그렇고 다른 곳으로 뛰어들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스타트업 이런 게 우리나라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 시장이라도 발달돼서 공대 나온 애들이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기업을 만들어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창출을 하고 그래 하면 그래도 이제 좀 낫고 또 대만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설계회사들이 많고 이 TSMC 밑에서 이렇게 그 먹고 사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돼버리고 막 그래서 이 생태계가 참 균형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에요. 기존의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지금보다 10배, 20배 넓혀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 한국전력 기사가 나왔던데 이 한국전력에서 화력발전소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뭐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화력발전소를 놓지 않고 있고 이 국내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나?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답답한 거야.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해서 2030년이나 35년에는 0%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다라는 거지. 대신에 이제 이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한다니까 뉴딜 정책 쪽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 화력하고 원자력을 줄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고 그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뭐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전력에게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현차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이런 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삼성전자만큼 중요한 게 한국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에서 빨리 방향을 틀어서 우리 이 화력발전소하고 이렇게 원자력은 줄이고 빨리 급속도로 줄이고 지열, 뭐 수열, 수소, 풍력, 뭐 태양광 이쪽 에너지에 전폭적으로 모든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하루빨리 이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어쩌면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쪽 분야에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약하긴 하지만 생태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수소, 풍력, 뭐 이렇게 수력, 지열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없지 않아요. 지금은 저 원자력 저기 월성에서 원자력 만들어서 그 전기로 경남 일대 뭐 이렇게 에너지를 다 담당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황룡사의 지하에 그 발전소가 있어. 수소 발전소 뭐 이렇게. 그래서 전력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전력을 여기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투자를 더 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어. 그럼 되파는 거죠.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새로 만드는 그 건물들, 정부 건물들 또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반드시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일부를 수소 내지 지열, 수열 에너지로 반드시 그 건물에 뭐 30% 내지 50%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 내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일부 건물들은 공공 건물들은 이미 수소로 또 지열로 서울시청 같은 데는 뭐 지열 에너지, 수열 에너지로 벌써 하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일부를 100%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쪽의 에너지들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거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입해 올 건 아니거든요. 풍력에 있는 뭐 터빈이라든지 날개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밑에 이렇게 해상 풍력에서 하는 이런 케이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나라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전력이 베트남 어느 지역에 화력발전소에 투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억인가 500억인가 들여가지고 베트남 중부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원금까지 다 뺄 수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지금 짓겠다라는 거야, 바보같이. 그게 아니고, 이제 화력발전소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베트남도 이제 나중에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전에 말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폭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들이 수십만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분야에.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젊은 아들, 딸들, 손주들, 삼성전자, 뭐, 이렇게 LG전자, 현대차 언제까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는 안 돼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눈을 좀 낮춰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렇게 전국에 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그 기업들을 딱 서치하고 그 기업들이 일자리 늘 서치하고 어느 기업에서 뽑나 저 기업에서 뽑나 좀 중소기업이면 어때요? 그 기업을 앞으로 10배 성장할 건데 또 뭐 이렇게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데 상장도 안 했어. 조금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IPO 시장이 굉장한 거 봤잖아요. 우리 회사가 상장해 그럼 자사주가 나오고 자사주를 매입을 내가 이렇게 우리 직원이니까 자사주를 얼마 정도 사. 엄마 자사주 살 테니까 돈 줘. 그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보고 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은가 싶어요. 뭐 이렇게 그 우리 울산 쪽에 해상풍력, 정자 쪽에 해상풍력 단지가 생긴다고 그거 생기면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막 그래요. 그게 중장기적 일자리인지 단기적 일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이라도 그런 일자리 생긴다는 자체가 큰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그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몰라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 우리 원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전력을 다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우리나라 바다가. 그러면 그 바다 곳곳에 해상풍력을 다 설치를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쓰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력 안 되고 원자력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두산 퓨얼셀에서 만든 연료전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굉장히 이렇게 발달돼 있고요. 아까 말한 공공기관에 이미 납품이 돼서 거기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에 연료를 전기를 한 30% 정도는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짓는 건물들은 더욱 그럴 거고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쓸데없는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스님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성불하세요.